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줄탄핵하겠다라고 나서는 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4월로 넘어가게 생겼는데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에 오늘까지 35일째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체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또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4월로 왔습니다. 이제 오늘 3월 31일이니까 4월 4일, 4월 11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두 날이 선고가 유력하다라고 점쳐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에 선고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권 내부에서는 4월 18일 이후로 밀려질 가능성을 거론한 적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평의가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 4월 18일에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 실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이라는 만장일치를 희망했던 게 아닌가. 국민적 너무 중요한 거니까 국민적 통합적 차원에서 더 이상 8대 0으로 만들다고 하면 4월 18일을 훅 넘어갈 수 있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4월 18일 이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망이 나오는 데는 재판관들끼리 쟁점을 정리하는 이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도 그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신문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3월 26일 수요일에 평의 시간은 30분밖에 안 됐습니다. 만나서 인사하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끝났다는 거죠.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0분이면. 그리고 27일에는 평의가 아예 없었고 물론 일반 사건 선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8일 금요일에는 1시간 정도 있었다는데 과거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밤 늦게까지 불을 끄지도 않고 계속된 평의로 이렇게 길어졌다. 긴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었는데 지금은 30분 없거나 1시간 굉장히 짧아졌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구자룡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결론이 날 정도까지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 났기 때문에 저렇게 짧아진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민주당은 조속히 결정 내라라는 발언도 하지만 근데 지금 마은혁 임명에 대한 얘기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빨리 선고하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분위기 좋다고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기류 변화는 지금 5대 3설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렇게 믿고 있다. 정치권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의 시간으로 유추해 봤을 때도 평의라는 거는 어떤 사실관계나 증거나 이런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길면은 기본 밑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30분이면은 어떤 쟁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30분, 평의 없음, 1시간 이거는 밑작업, 어떤 쟁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사실 거의 다 정리가 됐고 당장 이번 주에 평결합시다라고 잡아도 무리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평결을 왜 미루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그래서 문영배 소장이 이거 선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아니냐, 평의를 미루지 않는 거냐라는 그런 설들이 나오고 4월 18일까지 안 하고 나갈 가능성도 높다. 왜냐? 답이 기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다. 제가 보기에도 평의가 굉장히 짧다는 거는 그런 설에 대해서도 근거는 부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세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준 건 이미 입장은 다 정해졌고 의견 조율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추측이신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평의가 짧아졌다는 건 두 가지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얘기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좀 의견이 서로가 공유가 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그 발표의 사실 시기만을 우리가 정하고 있지 더 이상 그 깊이 있게 논의는 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인데 저도 이미 어느 정도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나 싶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고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금요일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분명히 18일 전에는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뭐 빨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얘기를 하는 바가 계속 4월 18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고 대행 체제로의 이 확장을 오히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속하게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하고 국가가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마 후보에 대한 얘기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 마 후보가 임명이 되는 순간 이게 마 후보가 변론이 종결될 상황에서 다시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저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 후보의 임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인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절차적인 정당성이 더욱더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뭐 이렇게 내부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극단적인 줄타내기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선 의원들도 제가 했던 그 발언들을 정확하게 봤더니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경고를 한다라고 하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에 그럴 때에 탄핵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 측면은 아마도 다음에 임명되는 국무위원들은 마은혁 후보를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임명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이 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헌법 수호를 위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전 의원께서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강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어찌됐든 평결을 하지 못하고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지금 의견이 굉장히 깊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기에는 지금 너무 힘든 것 아닌가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그리고 지금 진중권 평론가도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용에 필요한 헌법재판관 6명의 표가 다 모이지 않은 상황이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치 탄핵 인용이라는 역을 정해놓고 마치 탄핵 열차를 계속 출발을 시켜왔거든요. 연료까지 넣어가면서 막 달려오다가 마지막 정착역을 앞두고 갑자기 멈춘 거예요. 장애가 생겼거나 열차가 뭔가 불량 연료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것이거든요. 현재 바로 인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평결을 해야 되는데 평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평결을 못할 만한 사정이 생겼다는 거고 그걸 보면 이제 6대2도 아니고 이제 5대3 정도로 뭔가 각하 의견이 3 정도가 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각하 의견이 3일 수도 있다 이런 진중근 교수의 예측까지 있었는데 이 각하가 셋이라는 것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지부동 5대3 교착 상태 아니냐 헌재 내부를 놓고 이런 추측들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인용이 6명이고 각하 기각이 2명이면 파면이지만 인용이 5명에 각하 기각이 3명이면 기각이고요. 4대4가 되면 당연히 기각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각하가 2명 이상, 3명이 되게 되면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뜻 여부와 별개로 각하 뜻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각이 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까지도 지금 헌재의 교착 국면에서는 초래가 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런 얘기 지금 진 교수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좀 허무해지는 것 아닌가요? 최 의원님 어떠십니까? 아니, 진중권 교수 얘기가 지금 사실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도 여기서 5대3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이제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기자들 표현으로 따지면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외부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지금 헌재가 어떻게 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짐작이 가능해요.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집착하고 있어요. 아니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계속 지연시키면 헌재를 압박하면 되잖아요. 네. 헌재 빨리 선고해라. 그걸로 문제 해결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8명으로 했어요. 네. 그때도 9명으로 여당이 하려고 하니까 당시 민주당이 반대했어요. 9명으로 하지 말고 그냥 8명으로 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8명이에요. 8명이니까 여기서 현재 각각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취합해서
편결을 하고 선고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마은혁을 넣자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마은혁 후보자를 넣어야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분석입니까? 저는 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4대 4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를 넣어도 5대 3밖에 안 된다. 그러면 주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5대 3도 기각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민주당이 아마 현재 재판소의 상황을 잘 알 텐데 네. 그 움직임을 보면 현재 5대 3이라는 거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진중권 교수뿐만 아니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금 봅니다. 장은지 변호사님 어떠세요? 글쎄요, 뭐 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야 정치인들이 크게 정보 없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헌재가 지금 굉장히 보안 유지가 철저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고, 그렇다면 여야 진영 모두 다 사실상 뭐 헌재 재판관들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고급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뭐 주관적인 기대나 이런 부분들이 투영돼서 나오는 예측들도 분명히 많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그럼에도 지금 5대 3 교착설 이런 부분들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을 뭐 민주당에서 이걸 믿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5대 3 교착설에 대해서도 뭐 크게 뭐 특별한 근거가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진짜 헌재 재판관들만 아는 것이고 여야 정치권은 각자의 예측을 할 뿐인 것이겠지만 중요한 건 이 국면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서 들어간다고 한들 앞서 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변론 제기가 돼서 갱신 절차를 거쳐서 마은혁 재판관이 정말 선고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닐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도 마은혁 재판관이 배제된 채로 8인의 재판관들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마은혁 재판관의 뭐 임명에 집착을 한다라기보다는 위헌적인 상황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공당이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간다 한들 변론 재개를 해서 여기에 참여시킬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일반 듣는 국민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용을 좀 알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죠. 어찌됐든 저희도 잘 모릅니다. 현재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나오는 내용, 최대한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기각인이 누가 기각을 주장하고 있고 누가 인용을 주장하고 있고 누가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건 과거 나왔던 사례들 그리고 그동안에 내렸던 그 임명자들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상황, 재판관들의 성향을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 이러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3사람,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그리고 중도 성향의 3사람, 김영두, 김복형, 정정민, 그리고 보수 성향의 2사람, 정형식, 조원창 이렇게 8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서 문영배, 이미선 이 2사람은 18일 퇴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2사람은 대통령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직무 정진 상태에서 저 2사람을 대신해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사람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8일 이후로 넘어가 버리면 지금 현재의 3-3-2의 구도가 완전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국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자룡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논의했던 거에서 저는 답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명확하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게 명시적으로 날짜를 못 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미임명에 대해서 뭐 문제 삼고 있다 이게 아니라 네.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까지 집어넣어라. 지금 뭐 오늘까지 해라, 내일까지 해라, 중대 결심한다 이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네. 집어넣어가지고 변론조계 해가지고 심리 선고까지 관여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지금 날짜를 찝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정을 놓고서 우리가 다 추론해가지고 나름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서 만류인력의 법칙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평의가 저렇게 짧다라는 건 재판관들의 마음은 거의 정해져 있다. 그 정해져 있는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갑자기 기각이나 각하를 인용 쪽으로 옮긴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5대 3이라는 거는 민주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은혁에 대해서 뭐 오늘까지 해라. 안 그럼 중대 결심한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역풍까지도 고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지금 상태는 도저히 인용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판례를 분석했을 때도 그런 게 인용하고 기각으로 나뉘더라도 6명 채우기가 어려워요. 역대 판례를 보면 인용 의견이 5명이더라도 다수 의견인데도 기각됐던 사례들은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 스펙트럼으로 나눠지면은 확률적으로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역대 판례를 분석해도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위헌이 되거나 뭐 인용이 되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이 이런 사례까지 분석했을 때도 마흔역 없이는 어렵다라고 이제 자인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삼는 건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진보 성향의 재판관 2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또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18일 이후로 선고가 넘어갈 걸 예측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가지고 문영배, 이미선에 대해서 임기 연장법도 지금 막 띄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맞물리는 것입니다.